네, 대검 규정을 하나 확인을 했는데 후보자께서 이 무혐의 처리 시의 결정문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요청을 하면은 대검 규정상 이것은 주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서울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 받은 분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고 그 후에 답변을 안 주셨어요? 좀 정확하게 제가 좀 혼돈도 좀 있었는 것 같은데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12월 달에 그럼 수사기획관이 1월 8일 날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충분한 조사를 했으나 아니요, 그거는 신문에 다 났고요. 예, 그 전에 제 질문에 답해 주시죠. 제가 알고 있는 지인 한 분이 그렇게 마무리된 것 같다 이런 기억은 납니다. 그 지인이 누구신가요? 제가 그건 좀 밝히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 지인이 누구십니까? 제가 그렇게 좀 아니요, 이 부분은 밝혀 주셔야 됩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양해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리 후보자 주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전화했다고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기사화됐습니다. 제가 검찰총장님하고도 직접 통화했습니다. 답변하시죠. 그럼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 못합니다. 이거는 양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뭐 때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총리 되실 분이 국민 앞에서 거짓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실 일이 아니죠. 아까는 검사라고 해서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셨고 지금은 지인이 알려줬다 그러셨어요. 지인이 누구십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직 검찰총장과 총리 후보자와는 부산고검장 시절에 검찰총장과 총리 후보자가 만나신 적 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 검찰총장이 부산고검장이었을 때 만나신 적 있죠? 한번 인사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만나셨습니까? 한 번 정도 제가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닌데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직 검찰총장하고도 직접 전화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왜 답변 안 하십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지금 하신 답변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 수신 내역 조회할까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확인해 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검찰에 이 부분을 수신 내역 조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 전화 기록이 보관됩니다. 답변하시죠. 제가 기억을 더듬겠습니다. 좀 지금 시간을 왜 좀 그러십니까? 주십시오. 네? 지금 도대체 답변이 어떻게 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검사로부터 받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지인이라고 그랬다. 기억을 더듬겠다. 전화하신 적 있냐? 없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과 전화하신 적 있죠? 기억을 좀 더듬어 보겠습니다. 아마 국민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자, 다음에는요. 아까 법무부의 왜 무혐의 됐는지 이 부분을 입증하는 문제. 이거는 본인도 하셔야 되고 검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본인이 요청하면 서류를 볼 수 있는 대검 내규가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의원님.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요청하시겠습니까? 최고의 그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아니요. 저는 장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앞뒤 아닙니다. 본인이 무혐의를 스스로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혐의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무혐의 내사 종결한 사건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명예와 인권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 국민들이 저는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저 같으면 결론을 존중하고 의뢰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의뢰하겠습니다. 존중하시니까 공개하십시오. 아니 그 기관의 왜 입장이, 공개를 못 하십니까?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공개를 못 하시고 왜 떳떳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겠다고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게 더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말씀을 또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아니죠. 저는 지금 이거는 수사 변명입니다. 결과가 네. 무혐의로 이미 처분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왜 무혐의가 됐는지 근데 된 걸 왜 안 믿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게 저는 그게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누차 설명드렸고요. 왜 무혐의가 됐는지 이 부분은 명확히 밝혀져야 됩니다. 본인이 요청 못 하시겠습니까? 그건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못 입장이라고 하시겠다 답변을 하십시오. 저는 결론을 그대로 존중하고 싶습니다. 존중하는데 요청을 하시겠다 못 하시겠다 답변을 하시라고요. 저는 그 결과를 아니요 존중합니다. 답변을 하세요. 존중을 하는 건 저희도 존중합니다. 그거는 아니요의 답변으로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못 하시겠다. 떳떳하지 못해서 못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떳떳하면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부분은 명확히 알아야 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존경하는 강기갑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우미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형법 제123조 위반이고요. 유류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공금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요 법 쪽에다 요거를 좀 확인을 시켰습니다. 부인차 공무원 운전을 시키신 거는 직권남용 권리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또 부인이 차량을 사용한 거, 이것은 또 배임죄에 해당이 됩니다. 또 카드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깨끗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카드를 권장해야 되는 입장이 총리입니다. 카드 사용을 권장해야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 총리입니다. 근데 그동안 주로 현금만 사용을 하셨고요. 또 감사원의 이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또 위반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최숙희 씨, 이분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심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그런데 감사가 끝나기 전에 아주 가벼운 징계를 미리 해버리셨어요. 이거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그 당시에 감사원 조사 자체에 상당한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이거는 국무총리가 되시면 아주 심각한 발언입니다. 감사원을 무시하는 발언이죠. 감사원의 행위 자체를. 그리고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 사람을 또 승진을 시키셨어요. 자, 지금 쭉 나열한 사건만 해도
지금 무수한 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과연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인사의 절차나 다 규정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저도 다 찾아봤습니다. 네. 감사원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상당한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후 절차에 관해서. 박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 출신의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사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을 폄훼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지가 왜곡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왜 무혐의가 됐느냐에 대한 이유를 알자는 것이지 왜 총리 후보자가 무혐의가 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국민도 알아야 되고 본인도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 참고인 중지 처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의 공식적인 답변, 서류상 답변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이 어젯밤에 왔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출신 권성동 의원님께서 계속 지금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아까도 이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기사가 그렇게 났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기정사실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 답변은 검찰에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기사 정정 요구도 안 하고 있다가 어젯밤에서야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왜 어젯밤에 밝혔을까요? 이 부분도 의혹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리 청문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검찰 스스로도 왜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힐 의무가 있고 총리 후보자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 스스로 열람 신청을 하십시오. 열람 신청하면 그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떳떳한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우리 모두 존경하죠. 모두 존경하지만 국민적 존중합니다. 존경이 아니고 존중하는데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국회가 밝히지 않으면 어디서 밝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가 있고 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재산신고와 관련돼서 카피해 주신다는 자료가 지금 4시간이 지났는데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저희 야당 의원들한테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 그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이거는 읽을 수 없는 자료를 지금 갖고 오셨어요. 이거 총리 후보자님 이거 읽어보시겠어요? 예? 이거, 아니,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료 제출을 이렇게 성의 없이 합니까? 무슨 꽁꽁이 속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네. 네. 그 내일 이제 그 증인과 참고인 신문이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인데요. 그 형수 되시는 유기옥 그 증인께서 못 나오시겠다고 저희한테 공식적인 서류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못 나오시겠다는 사유가 딸아이의 보딩스쿨 트랜스퍼 관계로 가족이 전부 다 미국을 간다는 거예요. 비행 시간은 5시 35분입니다. 5시 35분에 출발하는 비행기입니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공항에 2시간 전에 나가면 되니까 3시 반 정도까지 가시면 될 텐데 여기서 공항까지 40분 내지 45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성의가 있으시다면 2시부터 2시 50분까지는 증인석에 앉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후보께서 형수님께 요청을 하셔가지고 증인에 나와 주십사 말씀드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기옥 증인이 차용 증서를 써주신 분이고 또 아까 그 7천만 원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7천만 원 부분에 대한
돈을 꿔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일부.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증인으로 출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국민들 눈에 미국으로 도망간 가족처럼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원님, 네. 그건 이미 6월 달에 저 아니요. 네. 네. 그 사유는 충분히 압니다. 통보하기 그러나 전에 내일 충분히 잡혀 나오실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2시부터 3시까지. 그건 다시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시 35분에 출발하는 비행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박선숙 의원 질의예요. 창원지법 판결문을 박선숙 의원이 읽으셨는데 죄질이 나쁘고 지능적이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최순희, 최숙희 부군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정가를 준 것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에 입찰하라고 사전에 비밀 누설 혐의죠. 이게 이제 법률 용어로 말하면 비밀 누설 혐의로 이제 예정가를 준 것도 모자라서 다른 업체 명의로 경쟁 입찰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 이렇게 판결문에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다른 업체 명의로 경쟁 입찰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 이 부분을 얘기할 때 후보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마도 감사에 대비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도지사로 계시면서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서 이렇게 다른 업체 명의로 경쟁 입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것처럼 이렇게 문서를 다 조작합니까?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창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가 됐고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특별 재난지역 도에서도 혹시 긴급 복구나 수해 복구에 대해서 수의 계획을 해라는 할수 정부의 있죠. 지침도 있고 있었는데.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래 의원님, 수의 계약의 한 말씀만 그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네. 그 기간을 다 넘어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네, 상황에서 기간을 넘어선 거기고 이게 거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주변 군에 맞습니다. 대부분 예. 다 해당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 최숙희라는 분이 법원에 가서 군수가 시킨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심에 가서 이것을 번복한 부분이고요. 다른 군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최숙희라는 분처럼 4급에서 3급으로 법원에서 2심이 확정이 2006년 12월에 됐는데 2007년 1월 달에 승진을 했으면 법원 확정 판결이 있은 지 단 한 달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승진시킨 사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선거 유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최숙희 그 부군수가 거창에 있다가 그 승진할 때까지가 한 3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그렇지 않죠. 이런 문제로 3년 많이 반, 그거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거창 부군수로 있다가 밀양 부시장으로 간 것도 교육도 또 갔다 왔습니다. 예.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쉬운 인사가 아니고요. 경남 공무원 교육원장 3급으로 승진한 것이 선거유예 1년 자격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거든요. 그 법원의 법원 판결하고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으면 뭐하러 감사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징계를 하라고 징계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원 징계 요청이요. 2004년 12월 25일 날 내려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2004년 12월 15일 날 내려지는데요. 이 감사원 징계 요구 사항에 충족하지 못하는 이미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불문 경고 징계라는 게 이게 가장 가벼운 징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부적 그 절차에 행정 절차에 불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승진하고는 관계가 감사원에서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지정 징계 요구를 했고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정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한 것이죠. 제가 공무원으로서 왜 불문 경고가 됐는가 그 사유가 통했기 그 때문에 사유는 그 전에 불문 경고를 저는 받았다고 아닙니다. 생각하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의 계약을 하면서 예정가를 미리 알려준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예정가를 건설업체들한테 다 알려줘도 될까요? 그 그리고 자체는 그 다음에요. 저한테 말씀할 기회를 좀 아니요.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할 기회라는 것이 매미 이 사건은 이미 17대 때도 법사위에서 한 차례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강두 의원 그리고 보좌관을 지내셨던 지금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성건설의 최순탁 그때도 그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엮었다 그래 봅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조금만 주십시오. 예, 말씀해 보세요. 예, 그 당시 그렇게 사람이 죽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도로가 유실되고 그때 모든 전 장비가 투입 다 됐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하라는 이 긴급 복구를 위해서 조기 복구를 위해서 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고 또 도에서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표시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회계부서의 공무원들이 국가 그 계약법상만 우기다가 이 계약상의 어떤 수의계약 하는데 좀 다소 감사가 두려워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좀 이해를 시키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 공문에. 그래서 애찰 부분 미리 예정가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거창 같은 경우에는 103개 업체가 건설협회에서 제시하는 시공 능력에 따라서 가나다라군으로 나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예정가라는 것은 이미 예정 가격을 가지고 가설계 상태에서 이미 일을 시작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예정가라는 것은 오히려 87.73입니까? 최낙찰가가 이미 오히려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도 전략하고 그 예정가를 노출하는 그 의미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마무리하십시다. 다음에 추가 질의를 다시 하세요. 예. 최숙희 부군수 아까 반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건설은 경남도 내에서 도급 순위가 23위였습니다. 그런데 태풍 매미 당시에 화성건설이 가장 많이 수의 계약을 받았습니다. 22억. 다른 건설업체는 평균 3억 정도 받았습니다. 도급 순위 23위의 건설업체가 이렇게 도급을 1위로 받을 수가 현재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예정가를 알려주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이 부분을 부인하시면 이건 우리나라의 법을 부인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최숙희 군수처럼 다른 지역의 부군수들도 사법 조치도 받았고 또 감사원 경고도 받았는데 이분처럼 승진한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 제보가 들어왔더래요. 인사 부분의 형평 문제, 판결 경과의 형평 문제만 봐도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이 당시에 이 인사와 관련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다. 유죄받은 사람이 어떻게 당장 그 다음 달에 승진합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국민적 감정에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죠. 후보자님께서 자꾸 이 재판 판결문을 인용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거는 재판 자체를 부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 조치를 취한 것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거창 군수 경남도지사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죠. 자, 이게 제 얘기고요. 내일요, 그 자료를 말이죠. 오늘 이 통장 4번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갖고 오셨어요. 이거 원본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좀 저희가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요. 이 통장 4번을 2010년 7월 28일 날 받으셨어요. 여기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서면 답변 자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채무 증빙 자료를 제가 내라고 했더니 채무 증빙 자료 및 이자 지불 내역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부득이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왔습니다. 이건 뭐고 이건 뭡니까? 그럼 이거는 왜 지금까지 숨기고 가지고 계시다가 어제서야 이걸 내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 최순탁이라는 분한테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 통장 번호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이게 최순탁 거다. 그러니까 믿어달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순탁이라는 분이 내일 참고인으로 지금 채택이 돼 있는데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최순탁이라는 분 특히 이 통장 이 부분은 이게 편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베트남 출장을 2006년도에 다녀오셨는데요. 개인적인 것으로 그렇게 8월 달에 돼 있습니다. 해필이면 이광재 의원이 그때 베트남에 가셔서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에 가서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누구와 가셨는지 어떻게 가셨는지 일정을 이거는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무슨 자매 계약 때문에 가셨다고 정호김 의원 답변에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공무 출장이어야죠. 어떻게 금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돌아오는데 자매 결혼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신화범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네, 거창의 우리 동기입니다. 거창 동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정광일이라는 분 아세요? 예, 대학 친구입니다. 대학 친구시고요. 예. 자, 요거에 관해서는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은 다 해주십시오. 이 원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편집된 원본은 이거는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가 지금 안 맞고 또 지금 그 대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 다른 답변을 또 하시거든요. 아, 이게 아까는 분명히 아버지가 6억이라고 했는데 또 3억. 네, 그러니까 안 맞아요. 지금 이게 저희가 얼마나 애를 먹는지 아십니까? 이 자료 제출 이것 때문에 자료 제출을 지금 수십 번 반복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명백한 공직자. 예, 1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명백한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고 도지사 시절에 이것이 고발이 들어갔으면 도지사 직분을 내놔야 하는 사안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많이 틀리는 이런 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리고요. 이 박연차 부분과 관련해서 무혐의 부분 있죠. 검증 절차를 밟느냐 안 밟느냐의 부분은 한나라당 간사와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요청해서 얼마든지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인이 요청해 주십시오. 제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 요청하셔서 내일까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검찰로부터 내사 사건에 관해서 검찰이 전화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까 검찰로 전화 받으셨다 그랬죠?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내통에는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연락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사 협의 때 위원장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충분한 질의 시간을 주겠다고, 자정까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정도 하시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은 자정이 넘던 차수 변경을 하던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의문점을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시간을 너무 제한하시지 말고 특히 이 야밤에는 뭐 어디 생중계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총리 후보자를 위해서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